365일 건강하게 사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100세 시대 건강지침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365 유시연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저와 함께 건강365를 정말 매일매일 꽉꽉 채워주는 건강지킴이죠. 허미란 씨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합니다. 건강지킴이 허미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저에게 도움을 주실 분은요. 눈에 대한 거라면 정말 뭐든지 알고 계시는 걸어다니는 안과 백과사전 일산 백병원 안과 전문 이도영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과 백과사전 닥터디 이도형입니다. 네, 닥터 리 이도영 선생님과 함께 오늘 안과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번 여름은 말입니다. 더위가 굉장히 빨리 온 데다가 많이 더워서 특별한 좀 비법이 있어야지 여름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건강지킴이 허미란 씨는 어떤 혹시 비법 같은 거 있으신지요? 저만의 비법이 참 이게 고귀한 비법이긴 한데요. 네. 제 비법을 알려드리면 시원하게 선풍기 트시거나 에어컨 트시고 최대한 움직이지 않고 집안에 가만히 있기. 이것만큼 시원하게 여름을 지키는 방법이 없습니다. 당황하셨네요? 네, 저 말을 믿어야 될지 어쩔지. 그럼 혹시 여름만 되면 나오는 병 혹시 알고 계세요? 휴가병 아닌가요?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다. 시원한 곳을 보고 싶다. 왜 뭐 이런 거? 이러세요? 여름만 되면 제일 유명한 건 콜라병이죠. 콜라병 몸매를 수영장에서 좀 선보여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예. 사실 저도 작년부터 계속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면 워터파크라는 곳에 가서 네. 친구들하고 래쉬가드라는 것도 좀 입고 풀장에서 좀 놀고 미끄럼틀도 타려고 했는데 저는 아마 내년쯤에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올해는 네.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미안. 콜라병이 지금 우리 미란 씨가 준비가 안 됐다고 해서 오늘은 그 다음으로 유명한 눈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왜 여름만 되면 이 눈병 얘기가 항상 나오는 건지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닥터 리 이도영 선생님. 네, 사실 눈병 그러면은 여름철에만 생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제 환자를 보다 보면은요. 요새 눈병은 사시사철 상관없이 계속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요? 네, 보통 우리가 여름철에 눈병이 많이 생기는 거는 위생이랑 관련이 있습니다.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 눈병 그러면은 위생이 안 좋기 때문에 여름에는 사람들이 많고 뭐 수영장에 가니까는 많이 걸릴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요즘엔 또 위생 관리 또 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10년 전에 비교해 가지고요, 확실히 여름철에 눈병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네. 여름철에 그 기온 네. 높지 않습니까? 높죠. 습도 높지 네. 않습니까? 이 환경이 세균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다른 계절에 비해서 여름철에 눈병이 많이 생기는 원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철도 눈병은 있다. 네. 그럼 혹시 눈병은 우리가 약간 눈의 감기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도 될까요? 뭐 흔히 눈병 그러면은 일반적으로는 눈에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네. 모든 병들이 이제 눈병이거든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눈병은 결막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옮기는 병이 있죠. 그걸 네. 눈병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막염. 말씀하신 것처럼 수영장을 다녀왔다거나 뭐 친구들하고 같이 수련회를 갔던 어린아이들한테 많이 걸렸다는 얘기가 들렸는데 저는 오늘 좀 궁금했던 게 결막염이라는 거랑 뉴스에서 많이 들리는 그 아폴로 눈병? 그래요, 아폴로. 그게 같은 건지 다른 건지가 진짜 궁금했어요. 네. 네, 뭐 결막염 그러면 일반적으로 아폴로 눈병이라고 생각들을 많이 네. 하시는데요. 이 눈병이 생기는 원인은요, 바깥에서 어떤 균, 거기에는 세균도 있고 바이러스도 있고 또 곰팡이도 있거든요. 네. 그런 균에 의해 가지고 감염이 돼 가지고 흰자에 염증이 생기는 걸 결막염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폴로 눈병 같은 경우도요, 수많은 균 중에 한 가지, 두 가지, 뭐 콕사키 바이러스라는 균이 있고 그다음에 엔테로바이러스라는 균이 있는데 그 균에 의해서 감염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아폴로 눈병 그렇습니다. 근데 아폴로 눈병 되게 웃기잖아요. 네. 뭐 왜 하필이면 또 아폴로 다른 것도 있는데 왜 아폴로냐? 제가 그게 궁금했어요. 제우스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포세이돈도 있고, 비너스도 있는데 왜 아폴로입니까? 왜 아폴로냐면요. 또 네. 이게 또 역사적인 이유가 있더라고요. 네. 1969년도가 무슨 해인지 아세요? 1969년은 닭띠해입니다. 닭띠해죠. 네. 제가 3살일 때인데요. 네. 그때가
우리 저 세계 처음으로 네, 뭐죠? 달에 도착했습니다. 그렇죠. 네. 달에 도착한 해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네. 그러니까 TV 보고 밤새서 토론하고 와 우리는 달을 정복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뭐 밤새웠죠. 네. 그러다 보니까는 눈이 빨개지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눈이 아프고 눈이 시뻘개지고 눈곱이 끼고 여기도 눈병 저기도 눈병 엄청나게 눈병이 유행을 해온 것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1969년 아폴로 눈병, 아폴로 눈병. 그래가지고 전염력이 강한 눈병은요, 네. 아폴로 눈병이구나. 그렇게 하나의 대명사가 돼버린 거죠. 아폴로를 왜 썼다고요, 거기에? 아폴로 11호요. 그게 아폴로 11호였습니까? 네, 우주선 이름이 아폴로 11호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나 눈병에 걸렸어. 유행성 결막염이야. 라고 네. 얘기하는 것이 네. 실제로 아폴로 눈병이냐. 사실은 그렇지는 않고요. 네. 흔한 거는 아데노바이러스라는 균이 있거든요. 네. 그 아데노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이 된 것을 우리가 유행성 각결막염 이렇게 얘기하고 가장 흔한 우리가 전염력이 있는 눈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예전에 왜 그 균이 들어왔을 때 그 네. 잠복기 네. 그러면서 발병하는 거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인데 눈병도 마찬가지인지요? 이게요, 눈병 같은 경우는 내가 만약 걸렸다고 쳐요. 네. 그러면 이게 바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제 며칠 있다가 얘가 조금 몸집을 키워가지고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걸 우리가 잠복기라고 얘기하고요. 네. 이 잠복기는 이 균에 따라서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그 유행성 각결막염 같은 경우에는 그 잠복기가 한 7일, 5일에서 7일, 뭐 늦게는 2주 정도까지 가기 때문에 네. 이 자기가 걸려가지고 눈병이 생기는 건 한 2주 정도 후에도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환자분들 중에서는요, 3일 전에 눈병 환자 옆에 앉았는데 그때부터 눈이 간지러워가지고 나 눈병에 걸린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라고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네. 제가 봐도 모릅니다. 잠복기일 때는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가 않기 이런. 때문에 이건 좀 기다려 봐야지 알 수가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그 잠복기 때 이렇게 미리 좀 치료를 한다거나 하면 네. 그때 병이 사라지는 일이 생길 수도 있나요? 이 사실은요, 이 대부분의 눈병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 질환이거든요. 네. 근데 바이러스 질환을 직접적으로 치료하는 약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왜 구태여 눈병을 갖다 왜 치료하냐? 눈병이요, 제대로 걸리면은 아주 심해지거든요. 그러면 합병증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기면은 결과적으로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력이 엄청 떨어지고 심하면은 실명까지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합병증에 대한 치료를 철저히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과에 가셔가지고 정확하게 진단을 받으시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죠. 아니 왜 사실 여름에 저 같은 경우에는 중고등학교 때 눈병 한 명 걸렸다 하면 일부러 막 눈 같이 비비고 학교도 좀 쉬고 싶고 학업이 또 열중하면 좀 쉬고 싶고 그래서 했었는데 그게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었어요. 위험하죠. 그래서 그 유행성 각결막 같은 경우는 네. 저 미란 씨가 아무리 나 쉴 거야 그래서 눈을 갖다가 묻혀도요, 잠복기가 있으니까는 한 2주 후에 쉴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아폴로 눈병 같은 경우는요, 잠복기가 되게 짧아요. 한 2, 3일? 네. 그러니까 학교에 쉴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했다가 결과적으로 눈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어렸을 때 까만 동자를 우리 각막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각막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시력이 엄청나게 떨어지는 이런.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시청자 여러분과 그 어린이 여러분 철없을 때 해봤는데 안 된대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절대 하시면은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요. 네. 왜 그 흔히 다래끼 난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이것도 약간 좀 눈이 가렵고 이렇게 좀 붉게 되고 그러니까 그렇죠. 이 다래끼도 이런 눈병의 일종인지. 그 다래끼가 조금 또 눈병이라고 좀 틀려요. 우리가 속눈썹 밑을요, 약간 이렇게 들어보면은 속눈썹 밑에는 기름을 짜는 샘들이 있거든요. 네네. 여기서 깨끗한 기름이 나와줘야지 이제 윤활유 역할을 해줍니다. 근데 체질적으로 여기에 깨끗한 기름이 안 나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체질적. 네, 예를 들어가지고 지성 피부. 지성 피부 같으신 분들은 하루 종일 일하면은 저녁 때 어떻게 됩니까? 번들번들해요. 소위 얘기하는 개기름. 개기름. 흐르죠. 너무 싫죠. 네. 근데 그 개기름을 갖다가 집에서 어떻게 해요? 세수 열심히 하고 네. 스킨케어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눈꺼풀. 왜 눈꺼풀만 왜 왕따를 시켜요? 어머, 눈꺼풀. 눈꺼풀 불쌍하죠. 눈꺼풀도 네. 닦아줘야 되는데 안 닦는 거예요. 어머. 그러면 염증이 생기면은 가렵죠. 네. 비비죠. 우리 몸에서 제일 더러운 데가 손이에요. 그렇죠. 변기보다 더 더러운 데가 손입니다. 손이 깨끗하지 않은 상태에서 눈을 또 비볐어요. 염증이 더 심하게 돼. 그래서 결국은 기름샘이 막혀가지고 거기서 염증이 생기는 게 눈 다래끼입니다.
그러니까 다래끼 같은 경우는 저는 너무 다래끼가 자주 나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 깨끗하게 안 씻는 건가요? 네. 씻어도요, 만약에 지성 피부를 가지신 분들은 남들보다는 다래끼에 걸릴 확률이 상당히 높죠. 아니 그럼 눈꺼풀도 이렇게 닦아줘야 됩니까? 네, 이렇게 눈꺼풀 닦는 클렌징하는 게 것처럼?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 우리가 세수 같은 거 할 때도 따뜻한 물에 우리 모공을 넓혀가지고 이쁘게 스크럽하면서 하지 않습니까? 어머 그렇게 예. 씻으시는군요. 각별히 저는 이런 그렇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네. 근데 속눈썹 같은 경우에는 약간 들어가가지고요. 우리가 그 면봉을 이용을 해요. 네. 제가 이제 면봉도 준비를 해왔는데 네. 요런 면봉을 갖다가 이 세정제가 따로 있고요. 네. 아니면은 베이비 샴푸가 있어요. 아. 베이비 샴푸 같은 경우 눈에 들어가 따갑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한두 방울 떨어뜨린 다음에 여기서 막 거품을 내요. 네. 거품을 내면은 여기에는 아주 좋은 성분의 세정액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거울을 보시면서 속눈썹이 약간 들어가가지고 이 속눈썹 밑을 닦아줍니다.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번씩. 그렇게 되면은 눈 닿아있기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좋아지실 겁니다. 아하. 저 진짜 살아생전 네. 손발 씻어라는 얘기는 들어봤어도 눈꺼풀 닦아내야 된다는 소리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다래끼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라면 그 원인이 그 지성 피부하고도 관련이 있다라는 거를 유념하시고 네. 이렇게 좀 눈꺼풀을 닦아 보시면 굉장히 눈꺼풀 클렌징 이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 중에서 나는 속눈썹이 자주 빠져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기름샘이 안 좋으신 분이세요. 그런 분들일수록 이 눈꺼풀 닦는 거는 철저하게 하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눈만 무시하면 안 되니까 네. 눈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평소에 잘 모르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눈에 대해서 여러분들 오늘 눈병에 대해서 알쏭달쏭 잘 모르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쏭달쏭 건강 상식 코너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철만 되면 눈 건강이 신경 쓰이신다 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오늘 퀴즈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준비한 알쏭달쏭 건강 상식 여름철 눈 건강입니다. 저랑 같이 이제 OX 하시면 네. 되는데 이게 또 나름 박빙이었어요. 네. 저랑 또 대결 한번 한번 해보실게요.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눈병 환자의 눈을 쳐다보면 전염된다. 어떨까요? 하나, 둘, 셋. 오, 쉽지 않은데 저희가 의견 일치를 보았네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는데. 그러니까요. 이렇게 또 건강 365의 네. MC와 건강 지킴이가 정답으로 가나요? 저희가 할만한 것 같습니다. 네, 정답일까요? 네, 정답은 절대로 그럴 리는 없습니다. 이거는요, 남자분이요. 나 임신했어 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아, 정말요? 네. 네. 뭐 요즘에는 해외 토픽 보면 남자가 임신을 했다는 얘기도 간혹 들리긴 하는데. 그럼 쳐다봐서 전염될 수 있다는 말씀? 뭐 그럴 일은 가만히 없겠지만은요. 네. 아마 해도 절대로 그런 일이 없으니까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 일은 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쓸 때 전염이 돼? 그 아이 컨택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눈과 눈이 만나서 비벼졌다거나 아니면 눈을 만진 손을 손으로 연결이 돼서 갔다거나 이런 접촉? 네, 근데 결국은요, 접촉,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접촉이거든요. 네. 근데 접촉이라고 했다고 내가 손 악수를 했다. 이렇게 해서는 걸리지는 않아요. 이 접촉이라는 거는 손과 눈과의 접촉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눈병 환자예요. 네. 그래서 제가 눈을 만졌어요. 네. 그리고 이런 책상을 만지다가 그냥 어디 딴 데로 갔어요. 갔는데 만약에 시연 씨가 여기를 만지고 자기 눈을 비비게 되면 옮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눈병 환자분들이 오시면은요, 대부분 하시는 얘기가요. 제 주변에는 눈병 환자가 없는데 눈병이 걸릴 리가 없어요 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근데 그 주변에는 균이 특히 여름철에 또 눈병이 유행하는 계절에는 엄청나게 균들이 많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요, 본인 눈을 만지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아하. 자, 두 번째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눈병에는 온찜질이 좋다. 이거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눈병에는 따뜻한 온찜질, 찜질. 온찜질. 자, 하나, 둘, 셋 해볼까요? 네. 하나, 둘, 셋. 오늘 저희 통하는 것 같아요. 눈병에는 온찜질이 그 퍼지기에 좋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혹시? 저도 좀 따뜻하면 별로 안 좋을 것 아까 같아서. 여름에 따뜻하고 습도가 높으면 세균이 너무 좋아하는 환경이라고 하셨거든요. 네, 두 분 아주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답은 맞았는데요. 네. 또 풀이는 좀 잘못됐어요. 아, 예. 네, 그래도 뭐 맞았으니까 괜찮죠. 저희가 풀이까지 하면 선생님 자리에 다 있죠. 이게 네. 찜질은요.
의사들도 되게 헷갈려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래가지고 요즘에 이제 많이 매스컴에서 이 눈꺼풀 청소할 때는 이 찜질, 온찜질을 해주면은 더 좋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어떤 병인 경우에는 온찜질이 나쁘고 또 어떤 병인 경우는 또 냉찜질이 나쁘고 그 병에 따라서 틀려요. 네. 한번 생각해 보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뭐 쌍꺼풀 수술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눈이 탱탱 부었어요. 붓기를 가라앉혀. 그러면은 온찜질 할까요? 냉찜질 할까요? 냉찜질. 그렇죠. 왜 붓기를 가라앉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단순하게 눈꺼풀이 부었다 그런 경우에는 냉찜질이 도움이 돼요. 네. 그러면은 알레르기가 생겼다. 탱탱 부었다. 네. 냉찜질, 온찜질. 알레르기가 생겼다. 그래서 어렵다. 눈이 탱탱 부었다. 탱탱 부었다. 냉찜질. 찜질하지 말자. 찜질하지 말자. 미란 씨. 똑똑해요. 냉찜질. 네, 냉찜질이 네. 도움이 돼요. 네. 그러면은 이제 다래끼를 생각해 봅시다. 네. 다래끼 염증이죠. 네. 온찜질, 냉찜질. 다래끼는 냉찜질 아니야? 지금쯤 온찜질이 나올 때가 됐어요. 온찜질. 찜질하지 말자. 똑똑해요. 어머, 웬일이야. 이 온찜질입니다. 왜냐면은 염증이 있을 때는 따뜻하게 해줘야지 도움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눈병 생각해 봅시다. 눈병은 염증인데 온찜질이 안 좋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 안 좋다고 그랬죠. 네, 네. 왜냐면은요, 눈병의 염증을 줄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 눈이 너무 부었기 때문에 붓기를 가라앉힐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냉찜질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다래끼랑 조금 헷갈리죠. 네. 그래서 이 눈병 같은 경우에는 온찜질을 하면서 나빠지고요. 네. 이 냉찜질이 도움이 됩니다. 그럼 좀 이해가 되시죠? 이해 잘 안 돼요. 안 됩니까? 저는 잘 이해하는 법을 알아냈어요. 네. 여러분 눈이 조금 불편하신 것 같으면 냉찜질, 온찜질 하시기 전에 예약하시고 진단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야지 이게 그쵸. 냉찜질 정답입니다. 하는 건지 그쵸, 모르겠어요. 온찜질인지. 저래서 우리 허미란 씨가 건강 지킴이로서 앉아 있는 겁니다. 네. 제가 오늘 또 건강 또 백과사전이 아닙니까? 네. 오늘 뭐 백과사전과 지킴이가 뭐 최고네요. 완벽하게 건강을 네. 책임지시죠. 함께 다니는 게 좋습니다. 네. 백화사전과 지킴이는. 자, 네. 그러면 지킴이가 하나 더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해하시는 세 번째 질문. 선글라스에도 유통기한이 있다. 선글라스에도 유통기한이 있다. 자, 하나, 둘, 셋. 저는 아니다 했고요. MC님은 0이라고 했는데 사실 선글라스는 안경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저희 그냥 눈 나쁠 때 쓰는 안경도 시력이 나빠지지 않으면 계속 쓰는 경우가 있어서 저는 아닌 것 같거든요. 저는 이거 안경 하러 갔는데 안경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네. 선글라스 너무 오래 끼면은 이게 효과가 떨어진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정확할 것 같은데 선생님. 네, 백과사전. 네, 닥터 리사 백과사전. 교수님. 유효기간 있습니다. 있군요. 아니 선글라스가 만약 유효기간이 없으면은요, 그 선글라스도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어떡하다고요? 아니 패션 트렌드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패션 이게 트렌드에 또 맞춰서 선글라스 우리 왜 낍니까? 햇볕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그렇죠. 위해서. 자외선 차단 목적으로 하는 건데, 그렇죠. 이 자외선 차단이 어떻게 되냐면은 선글라스 표면에는요, 자외선 차단하는 코팅이 있어요. 그렇죠. 그 코팅이 시간이 지나면 점점 망가져요. 그래서 관리를 잘했을 때는 2년, 네. 뭐 대충 했을 때 1년, 그 정도면 코팅이 벗겨지기 때문에 네. 이 선글라스에는 수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2년 정도 지나면은요, 한 번씩은 선글라스 알을 갈아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이야.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저희 PD님께서 어머 선글라스 비싼 거 살 필요 없겠어요. 2년마다 갈아야 되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걸요? 이게 태가 비싼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알이 중요해요. 네, 그래서 네. 보통 이제 왜 엄마들이 아기들 이쁘다고 이제 선글라스 끼워주잖아요. 네. 그거는요, 제가 모르는 애들이지만 안경을 빼버리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가 많아요. 왜요? 왜냐면은 그 알은 진짜 좋은 알이 아니거든요. 네. 그거는 아크릴 재질이라고 돼가지고요. 이 안경을 끼게 되면은 잘못하게 되면은 시력이 오히려 손상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기들 플라스틱 같은 안경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절대로 껴주시면 안 됩니다. 그거보다는 더 중요한 거는 이 얼마큼 자외선 차단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선글라스를 보게 되면은요, UV 400이라는 수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UV 400이라는 게 뭐냐면은 400 나노메타 이하의
자외선을 99% 차단을 한다라는 공인 인증이거든요. 네. 이게 렌즈 표면에 스티커가 붙은 경우도 있고 보증서가 딸린 경우도 네. 있고요. 만약에 그게 없는 경우에는 뭐 전문점이나 안과에 가시면은 자외선 차단 지수를 측정하는 기계들이 있거든요. 네. 거기서 확인을 하셔가지고 UV 400 99%가 차단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 특히 우리 어르신들, 아버님들 좋아하는 거 왜 메가더 장군이라고 아세요? 네, 인천 상륙 작전. 알죠. 뭐 메가더 장군이 끼는 왜 새까만색 네. 이 선글라스 레이 그거. 레 땡땡 네, 네. 이거를 갖다가 어르신들이 되게 좋아하세요. 그 저희 아버지도 또 그 팬이어가지고요. 야 선글라스는 기본적으로 블랙이 최고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 블랙 너무 시커먼 색은 더 눈에 건강에 안 좋습니다. 아, 왜요? 왜냐면은 우리가 어두운 데 들어가게 되면은 동공이 어떻게 돼요? 열리죠. 열리죠. 네. 그러면은 선글라스, 시커먼 선글라스를 끼면은요, 그거는 밤이랑 똑같은 환경이 돼요. 아. 동공이 커져요. 그러면은 시력이 떨어져요. 아. 두 번째, 동공이 커지기 때문에 자외선이 더 많이 들어갈 많이 확률이 들어와요. 있어요. 아. 그러면은 이 자외선 차단할 목적으로 꼈는데 오히려 더 손상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선글라스 색깔 아주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자기 색깔에 한 70 내지 80%가 제일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좀 헷갈리시면은요, 내가 만약에 선글라스를 끼고 있을 때 제 눈을 시연 씨가 볼 수 있는 정도? 아. 그 정도면은 아 적당한 색깔이구나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 피부도 자외선에 많이 노출이 되면 안 좋다고 하잖아요. 네네. 근데 눈도 피부의 일종이라서 그런 건가요? 눈은 왜 이렇게 자외선에 노출되면 안 좋은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부가 자외선이 안 좋다는 이유가 노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눈도 노출이죠. 어. 근데 피부에는 나갈 때 잔뜩 자외선 차단제 바르잖아요. 네. 근데 눈은 안 발라주죠. 눈에 바를 수 있는 선크림이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다. 아직 안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선글라스를 기본적으로 껴줘야 되는데 선글라스를 끼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눈에 치명적인 영향을 봅니다. 제가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 모델 네. 안구 모형도를 좀 준비를 했거든요. 네. 이 보시게 되면은 이게 안구 모형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맨 바깥에 있는 거를 각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 자외선이 이렇게 각막에 직접 닿게 되면은 각막에 화상을 입습니다. 아. 각막에 화상을 입으면은요 엄청나게 아프고요. 그리고 시력이 치명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각막도 네. 화상을 입을 수 있군요. 이거를 우리가 각막염이라고 또 얘기를 하고요. 네. 요 가운데 애기동자 안에 있는 게 뭐냐면은 카메라로 얘기하면은 렌즈, 수정체라고 얘기하는데 네. 이 자외선 때문에 여기에 백내장이 또 생깁니다. 아. 그 백내장 같은 경우는 뭐 일반적으로 수술로 의해서 시력이 회복이 되기 때문에 네. 크게 문제가 안 생긴다고 하더라도요. 요 주황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뭐냐면은 카메라로 얘기하면 필름. 네. 여기를 망막이라고 얘기하고요. 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부위를 황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자외선 때문에 이 황반이 망가져요. 이 황반은 망가지면은요 회복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외선은 눈한테는 치명적인 나쁜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럼 말 나온 김에 이 결막염 같은 걸 좀 예방할 수 있는 예방법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눈병 걸린 사람랑 접촉을 안 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지만요. 네. 뭐 상대방이 눈병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모르잖아요. 알 수가 없으니까요. 손을 열심히 닦는 거 네.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손을 열심히 닦으시고요. 특히 이제 6월 1일자로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질병관리본부에서 또 눈병이 많이 생겼으니까 조심하자라는 얘기가 또 나왔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 바깥에 나가셨을 때는 반드시 손을 깨끗하게 닦고 눈을 비비지 않는 거 그게 중요하고요. 결국은요 눈도 몸의 일부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이 나쁘면은 면역이 떨어져가지고 눈병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름철에 입맛 없다고 밥 제대로 드시지 말지 말고 열심히 식사하시고 영양분 섭취해가지고 면역을 또 증진시키는 게 도움이 네.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소감 어떻습니까? 우선 저는 예전부터 안경을 좋아했던 건강지킴이로서 눈을 좋아하는 만큼 손을 깨끗이 씻자라는 큰 교훈을 얻었고요. 그리고 이번 참에 엄마 썬구리 하나 사주세요 라고 부탁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실 때 선글라스 꼭 착용하고 나가시고요. 렌즈가 태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 깨끗이 씻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름철 정말 저희의 적이 될 수 있는 눈병에 대해서 안과 전문의 이도영
이도영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손꼽아 기다려온 휴가철이 되면 부푼 마음을 품고 시원한 바다, 계곡, 수영장 찾는 분들 정말 많죠. 하지만 전염성 안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미리미리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또 이 자외선에 노출되는 게 눈 건강에 진짜 좋지 않으니까요. 휴가 떠나기 전에 미리 선글라스 꼭 챙기시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